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쪽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번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봤는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봐야겠죠. 이제는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로봇, 2번 반도체, 3번 스테이블 코인, 4번 제약바이오, 5번 지주사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 6번은 원전입니다. 먼저 오늘 상승세 보였던 로봇 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의 딥마인드가 새로운 로보틱스 AI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고수준의 두뇌를 가졌다고 합니다. 색깔별로 빨래를 구분하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등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면서 향상된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참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에브리봇 무려 12% 급등을 했고요. 로보티즈 등 일부 로봇주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2번은 반도체입니다. 이제 중국 기업이 HBM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HBM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면서 D램과 HBM 모두를 다룰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동안 HBM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 우위를 앞세워서 과점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봤을 때 향후 또다시 중국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다시 회복세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이버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 훈풍이 계속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이버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 1위를 보이면서 제한적인 수급도 모두 네이버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주목을 받았는데 헥토 파이낸셜, 뱅크웨어 글로벌 4%대 상승세 보이면서 오후장 거래량 모두 석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4번 제약바이오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다시금 품목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전부 다 부과할 거다라면서 압박을 가했는데요. 그 안에서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하면서 관세 리스크 벗어냈다라는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종목도 결국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러한 셀트리온의 흐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현재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어서 5번 지주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서 3차 상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법의 문턱을 넘기 전에 많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 사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교환 사채 규모 3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증에서는 현재 주주하던의 규모가 적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은 원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죠.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재가동보다는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탈원전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하락한 섹터가 더 많았는데요. 이 흐름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일까요? 두 분의 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번 문제는 6가지 섹터가 제시가 됐고 이 중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갈 것 같으니까 주목해보자도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빠질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이 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쪽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을 들어주시죠. 자, 테이버 전문가는 2번 반도체를 써주셨고요.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이게 1, 2, 3번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뭐 1, 2, 3 1, 2, 3. 1, 2, 3번. 네. 그러면은 로봇 반도체 스테이블 코인. 네. 네, 이렇게 적어주신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러 개를 적어주셨으니까 먼저 한두 개 듣고 우리 테이버 전문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느 게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그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된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나온 부분들을 보면 지금 두나무 쪽의 그 대표가 최대 주주로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로 오른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라든지 광고 시장 쪽 매출이 약간 지금 부진하고 뭐 컬리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여러 가지 협업을 맺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 이런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발행 유통 시장까지도 확보하려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밖에 종목군들이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가 좀 기회적인 요인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 내달에 지금 또 미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디지털 자산 혁신법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이제 의견이 나올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물론 가는 방향성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한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보자는 아니지만 다날이라든지 쿠콘이라든지 관련돼서 탄력도가 있는 종목군들은 다음 주까지도 그 세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엔 지금도 한 2%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우상향 추세가 좀 잡혔다라는 거. 대장격의 종목이 이렇게 가면 후발주자의 종목군들은 같이 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음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2번이었습니다. 예. 2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3번. 예, 선택을 3번. 해 주셨고. 네.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보면 뭐 테마성 성격으로 좀 이슈가 붙을 때마다 반짝반짝 뭐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네이버, 두나무라고 하면 각 분야에서는 공룡급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슈가 붙는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좀 길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전 네이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소형단의 종목군들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 관련돼서는 해외 쪽의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고는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 네이버 투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자, 다음은 테이버 전문가로 넘어가서 이번 반도체를 꼽아 주셨는데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던 그 부분은 중국 기업들의 HBM 시장 진출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2번을 적어주신 게 좀 우려스러운 시선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입니까? 일단은 지금 핵심은 중국이 뭐 DDR5에 진출을 한다, HBM에 진출한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는 뭐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예. 이거 좀 불편하니까 좀 바꿔주세요. 저는 2번만이에요. 네, 2번만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특히 HBM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또 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열이 됐을 때는 좀 피하고요. 그러고는 시장에서는 하락해가지고 어떡하지? 뭐 중국 우려가 튀어나온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긴 시계를 놓고 분할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 분할 매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타이밍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파월의 발언도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 투자 자체가 폰지 사기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냐, 돌려막기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뭐 오픈 AI를 제외하면 매출이 나올 데가 없냐 그러면은 뭐 이번 주에 나온 뉴스였죠. 알리바바 역시도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할 만큼 그리고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중국 최대 기업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공산당의 의지를 무시한 채로 우리는 엔비디아와 같이 일을 할 겁니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체, 필요로 하는 기업 자체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정이 오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을 조금만 하시고도 매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가 환율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근데 환율이 흔들리면은 지금 있는 띄워주시면은 6개 섹터 중에서 지금 반도체가 수출에 가장 적합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은 외환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출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놓고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수출 기업을 보셔야 된다. 그 수출 기업에서는 반도체 그리고는 뭐 조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계속 논란은 나오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자동차, 화장품, 라면 이런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내수 소비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는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개가 대부분 내수 혹은 테마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주에는 2번 반도체 하나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목받았던 이 과거의 쭉 그 기록들을 보면 아무래도 HBM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범용, 레거시 다 포함해서 분위기 좋아진다, 더 잘 팔린다,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전체적으로 소부장까지도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중국 기업들 뭐 고성능 칩이나 HBM 뭐 이런 거는 기술력이 아직은 멀었다고 쳐도 조금 이제 저사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CXMT도 마찬가지고 YMTC도 마찬가지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DDR5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품이 출하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HBM 시장에는 특히 HBM의 지금 현재 뭐 12단, 16단까지의 시장에는 진출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의 이제 D램에 대한 그런 기술 격차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가성비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대해서 아주 크게 구애를 받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반값으로 후려쳐서 이렇게 판매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적어도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D램 시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엄청난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공급이 오히려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때까지 파운드리와 HBM에서 명확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중국과 경쟁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게 뭐 메모리 시장을 계속 리딩해 나갈 것이니까 하이닉스를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내후년부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이지은 대표로 넘어가세요. 앞서서 3개나 써주셨는데 일단 반도체는 설명을 네. 뭐 해주셨으니까 추가할 네. 것만 있으면은 뭐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한 게 1번 로봇입니다. 최근에 로봇이 다시 연초에 이어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전략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로봇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은 중소형단 종목들은 이미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낙폭이 단기적으로 확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만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로봇 관련돼서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래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엄청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최근 변동성 있는 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내 정책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국책 과제에 대한 이야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그리고 LG와 삼성 또 현대차 모두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로봇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투자하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지금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관련된 실적에 대한 모멘텀, AI 워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는 더 붙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로보스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양팔 로봇을 선보이는 그 일정 때문에 좀 시세가 약간 좋았어요. 오늘 물론 살짝 눌리긴 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로봇 쪽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괄목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액추에이터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횡보하던 흐름에서 조금은 삐죽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속성을 좀 가준다면 로봇주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께서 선택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여서 이 얘기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약바이오 100%고요. 10월 1일부터라서 당장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했다면 면제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 미국의 공장이 있는 것들도 뭐 한 강보합 수준에서 뭐 그것도 잘 버텼다 그러면 잘 버틴 거긴 하지만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오늘 마감이 됐는데 자, 제약바이오 품목 관세 부과 뭐 부담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역으로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미국에 뭐 얼마나 수출한다고 이걸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머크랑 대형기업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용입니다. 그리고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세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안 그래도 돈 못 버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는 그냥 수급적인 이슈고 요거는 지금 뭐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기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연말에 항상 제약바이오가 좋았습니다라고 올라오던 부분들이 지금은 차익 실현에 조금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의약품 수출액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면은 이건 되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미국으로 제약바이오를 수출하는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 업체들에 납품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실적, 이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과 하등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관세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전체 매출 중에서 미국에서 얼마를 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따로 조사는 못 해봤고 의약품을 우리가 팔고 있는 금액 중에서 미국은 18% 정도 차지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품목 관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추후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품목 관세 이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좀 제한적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늘 더 상승 탄력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일라이릴리의 공장 인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받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건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북미 쪽의 매출이 좀 아쉽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이런 관세보다도 바이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이 상당히.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금 계속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북미 쪽의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관세에 대한 이슈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크게 영향력은 저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플랫폼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확대가 많이 됐다라는 부분은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력을 크게 또 끼치지 않았나.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인 기업들, 플랫폼 기술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한 주도 없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좀 더 낙폭이 확대되고 어느 정도 좀 다져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D&D 파마텍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저 메세라 관련돼서 화이자 인수 소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급락을 보면서 이 품목관세 이슈가 영향을 미쳤나라고 뭐 표면적으로는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라가야 할 종목도 안 오른 걸 보면 큰 영향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명확히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